미국과 이스라엘 vs 이란, 그 이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번 이란 관련 충돌을 단순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다. 이란이 보복했다. 라고만 보면 사건의 겉 표면만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국가 간 전쟁처럼 보이지만 중동에서 전쟁이 커지는 방식은 대개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종파 대 종파의 장기 구도 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파 구도는 한번 불이 붙으면 총알이 날아가는 방향이 지도에서 예상되는 곳으로 번져나갑니다. 이미 사건의 조짐은 공격 대상에서 드러납니다.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으로 미군 피해가 발생하였고요.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도 공격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상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공격과 피해의 무대가 이스라엘과 미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등 미국과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순위파 국가들에서도 미군 기지 공격과 관련된 피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피의 복수라는 말과 함께 로켓 공격을 시작하였고요.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및 홍해 항로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의 큰 줄기가 잡힙니다. 이란과 헤즈볼라, 후티로 대표되는 이른바 저항의 축이 움직일 때 화살표는 미국과 이스라엘만을 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미국에 협조하는 순위파 국가들이 함께 표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의 동력은 대미 대이스라엘 전선만이 아니라 시아파 대 순위파의 오래된 대립구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 갈등이 이렇게 뿌리가 깊을까요? 순위와 시아의 분열은 단순한 교리 차이가 아니라 이슬람 공동체의 출발점에서 생긴 권력 승계 문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사망한 뒤 후계자를 누구로 하느냐를 두고 공동체 내부가 갈라졌고, 이 갈라짐은 시간이 흐르며 정치, 군사, 종교적의 정체성으로 굳어졌습니다. 이후 칼리프의 계승 과정에서 순위파 계열이 우위를 점했고 시아파는 정당한 혈통과 계승을 주장하는 흐름으로 자리 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역사적 배경이지만 중동에서 이 문제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이 분열이 순교 서사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아파에게 결정적인 트라우마는 후세인의 죽음입니다. 후세인은 시아파가 중요하게 보는 혈통적 정당성과 연결되는 인물로 해석되고 있고요. 그가 살해된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비극이 됩니다. 그래서 시아파 최대의 의례 중 하나인 아슈라에서 고통을 재현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이는 우리가 당한 고통을 잊지 않는다는 집단 기억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승되는 정체성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체성은 위기 상황에서 연대와 복수의 언어를 훨씬 쉽게 꺼내게 만듭니다. 반대로 순위파가 중동 다수파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시아파는 주변부로 밀리거나 억압받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고, 종교 공동체가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형태로 적하는 지역도 생깁니다. 교류가 적고 서로를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갈등은 해결이 아니라 축적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동에서 종파 갈등은 단순히 서로 싫어한다의 수준이 아니라 정치, 안보, 동맹 체계로 번역되어 움직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이란의 위치가 중요해집니다. 이란은 현대에 들어 시아파 종교 국가라는 정체성을 국가 운영에 강하게 결합시킨 나라입니다. 특히 이란 혁명 이후 이란의 대외 노선은 단순한 국익 추구를 넘어 종교적, 혁명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강화됩니다. 이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상징적인 적으로 규정되는 것도 단지 외교 전략이라기보다 국내 결집과 혁명 서사의 일부분이 됩니다. 큰 사탄, 작은 사탄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아파 이란이 왜 굳이 이스라엘과 그렇게까지 원수 관계여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팔레스타인 문제는 전통적으로 순위파 아랍권과 직접 연결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지금처럼 적대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혁명 이후 이란이 시아파의 영향권 확대를 국가 목표로 삼게 되면서 레바논, 예멘처럼 이스라엘과 직접 맞닿거나 해상 교통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아파 또는 시아파 계열 세력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해집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란 입장에서 전방 거점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지역에서 실제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동시에 시아파 연대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티는 예멘 내 권력 구조와 종파 분포 속에서 성장해왔고, 이란이 그들을 지원할 경우 단지 예멘 내전의 한 축이 아니라 홍해에서 수에즈로 이어지는 해상 물류의 목을 흔들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후티가 선박 공격을 시사할 때 전쟁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운송까지 연결된 사건이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의 무서운 점은 단일 한 전선이 아니라 여러 전선이 동시에 열리는 방식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에 직접 나서지 않아도 친이란 성향의 무장 세력들이 각지에서 동시에 움직이면 미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과 손잡은 순위파 국가들까지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순위, 시아파의 대립은 그 자체가 정치 동맹의 지형과 겹쳐져 있기 때문에 한 곳의 충돌이 다른 곳의 보복과 충돌을 연쇄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란 내부 요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란의 2030 세대가 현 체제에 불만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지만 동시에 이란 사회 다수의 종교 정체성인 시아파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 결집으로 돌아설 여지도 존재합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와 순교 서사가 강하게 남아있는 사회에서는 외부 충돌이 내부 갈등을 잠시 덮고 강경파에게 명분을 주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앙심이 강하고 과격한 일부 세력이 세계 각지에서 충돌을 촉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사태를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으로만 보면 왜 공격이 그 지역들로 번지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아파가 주도하는 저항의 축과 이국과 협력하는 순위파 국가들의 대립 구도, 그리고 1400년 가까이 누적된 종파의 기약과 정치 지형을 함께 살펴보면 전쟁의 반응이 왜 더 선명해지는지, 그리고 왜 확전 가능성이 쉽게 거론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중동에서 전쟁은 종종 국가 이름이 아니라 종파의 지도 위에서 움직입니다. 이번에도 그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영상의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